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기출을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도 기출이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했다면 시험 한 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학년제를 했다면 시험이 아마 요게 첫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들어오자마자 첫 시험이 이제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50분의 x가 있는데 분수죠.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유한소수,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즉 기하분수는 약분될 때까지 한 거잖아요. 약분했을 때 y분의 7이라고 한대요. 그때 저 x하고 y를 찾아서 3x 빼기 y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 y는 자연수고요. x는 20과 3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올라오자마자 배우시게 되는 개념이죠. 이제 소수, 특히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좀 확장을 시켰을 때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차분하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150분의 x인데 이 분모 150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이게 유한소수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50을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근데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150 쓰고 거꾸로 이렇게 소수들로 나눠 가잖아요. 자, 물론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도 시도를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자, 150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쪼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150을요, 만만한 15 곱하기 10 요래 볼게요. 15 곱하기 10. 그리고 15는 어떤 두 소수의 곱으로 또 쪼개지나요? 3, 5, 1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5. 자, 10은요? 2, 5, 10. 그렇죠? 2 곱하기 5. 이렇게 쪼개고 보니까 소인수분해가 자동으로 돼 있더라. 2가 하나 있고요. 자, 3이 하나 있고요. 5가 2개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지금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즉, 150분의 x를 다시 제가 써보겠습니다. 즉,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 이와 같이 됐는데 요게 유한소수가 돼야겠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 또는 뭐만 있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2 아니면 5죠? 왜 그래요? 왜 2와 5, 2 또는 5가 있을 때 왜 이게 유한소수가 되나요? 그렇죠? 적당히 분모의 분모 분자에 2나 5 같은 걸 곱해서 10의 거듭제곱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이런 분수들은 전부 다 유한소수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불편한 아이가 하나 있죠. 뭐가 불편해요? 분모에 뭐가 불편합니까? 3이 불편하죠. 3. 이 3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 어떻게 없앱니까? 분수에서 얘를 없애는 방법? 약분이죠. 약분을 시켜버리면 돼. 즉 x는 이 3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전문 용어로 x는 3의 배수여야겠구나. 이걸 판단하는 게 첫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3의 배수, 이걸 하나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3의 배수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20부터 30 사이에 3의 배수 뭐뭐 있나요? 20부터 30 사이에 3의 배수 3, 7에 21, 3, 8에 24, 3, 9, 27까지 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런데 또 뭘 만족을 시켜야 된대요? 기하분수로, 즉 약분을 될 때까지 다 했을 때 y분의 7 이렇게 분자에 7이 있어야 된대. 그 이야기는 또 뭘까요? 3의 배수했어. 약분을 시켰단 말이에요. 3 하나를 없앴어요. 그래도 얘는 또 어떤 또 소수 여기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7이죠? 7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즉 x는 또 7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즉 3과 7의 공배수여야 된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까지 되겠지만 그냥 요 3개 중에서 그냥 3 약분해가지고 여기 7 나오는 거 뭐밖에 안 보여요. 21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3 약분했을 때 얘는 8이 남고 얘는 9가 남잖아요. 그렇죠? 절대 분자에 7이 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 안 돼. x 찾았다. 그치? 그래서 x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21이 됐던 거고요. 그때 y는 여기 21이었다면 약분해서 여기 7이 됐을 것이고, 그럼 이것은 2 곱하기 5의 제곱 25. 25 곱하기 2, 50이잖아요. 그래서 50분의 7이 되어서 이게 바로 y가 됐구나. 그죠? 그래서 3x 빼기 y를 계산하라. 그러니까 3 곱하기 21. 63인가요? 써볼까요? 3 곱하기 21 빼기 y를 계산해달라. 요거잖아요. 그래서 63 빼기 50이 될 거니까 13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2번 볼까요? 자, 2번은 어떤 자연수에다가요, 원래는 0.7땡 순환소수죠? 이 순환소수를 곱해야지만 됐었는데 그게 정답인데 요 위에 땡을 점을 못 봤나 봐요. 점을 못 보고 그냥 유한소수 0.7을 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냈대요. 그랬더니 이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7이 되었대요. 그때 이 어떤 자연수를 한번 찾아봐라, 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떤 자연수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미지수 x라고 한번 두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바르게 계산했을 때는 정답은 x에다가 0.7777 이걸 곱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777 이거 분수로 어떻게 고치나요? 자, 빠르게 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요 위에 점이 있으면은 분모는 9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 분모는. 그래서 여기 소수점 만나면 멈추는 거예요. 9분의 분자는 원래 이쪽 방향으로 소수점 무시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슉 07 읽어버려요. 07 그냥. 07이 7이잖아. 그래서 항상 분자는 뭔가 빼는 일이 생겨요. 뭘 빼냐? 요 위에 점 없는 아이. 0은 빼나 마나니까 우리 보통 생략하고 그냥 7만 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좀 빠르게 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원리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하다만 우리 시험은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분의 7이다. 이걸 좀 빠르게 해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9분의 7이랑 x를 곱한 게 정답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답이 뭐야? 이 점을 못 보고 그냥 유한소수 0.7을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0.7은 다시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7 이와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한 오답을 내었더니 이 둘의 차이가 7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차이가 7이었더라.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차이라는 거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랍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큰다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소수에서 좀 더 잘 보이긴 해 사실은. 이건 0.77 여기 뒤에 77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크겠지. 얘는 0.7에서 딱 끝났으니까. 맞나요? 이게 더 큰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예요. 그럼 통분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분, 분수에 뺐음 할 때 뭘로 통분하고 싶어요? 90으로 통분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10을 곱한 겁니다. 그럼 70x 이게 분자가 될 것이고 빼요. 여기는 9를 곱했겠지요. 9, 7에 63x 요게 차이인 거야. 그럼 정리를 더 해보면 90분의 이거는 뺐으니까 7x 이와 같이 됐겠네요. 근데 요게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관한 그냥 1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7분의 90을 곱해버리면 좋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77을 약분시켜도 좋고요. 그럼 x가 얼마라는 게 나오나요? x가 90이다 이런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는 이 순환 소수를 빠르게 이렇게 분수꼴로 고쳐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을 기억했다가는 나중에 그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서는 혹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풀었고 이런 거죠. 지금 뭐 여기 x는 이제 쭉이야. 이거 볼게요. 0.7 땡. 자, 요거를 분수로 바꾸는 원칙은 뭡니까? 바꾸고 싶은 얘를 x라고 두는 거야, x. 이쪽으로 둘까요? 여기 화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여기 x는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요거잖아요. 똥똥똥똥 7이 계속 나가는 수잖아. 그러면 요 뒤에 귀찮은 요 7 이것들을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반복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10의 거듭 제곱들을 곱하죠. 단 최소한으로. 그럼 여기 10만 곱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다가 곱할게요. 10만 곱했어. 그럼 10 곱하면 여기 소수점 하나가 뒤로 갈 테니까 7.7777777 요래 나갔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빼버리는 게 원리죠, 원리. 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 빼기 1x가 되는 10x 빼기 1x가 되는 거니까 9x가 되고요. 여기는 뒤에 부분 이렇게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7을 빼버려요. 오케이? 따라서 x는 양변을 9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9분의 7이다. 이게 원리죠. 매번 시험 시간에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어떤 방법적인 걸 기억을 하는 것 뿐인데 시험 시간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은 0.7 이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인데 가장 필요한 올바른 계산은 에서 보기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쟤를 x로 뒀을 때 10 빼기 x다. 뭐 100x 빼기 뭐 10x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당연히 안 상태에서 빠르게 고치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알겠나요? 뒤에 또 이거 분수로 고치는 거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 제가 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어서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분의 8이라는 분수가 있답니다. 이때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나타낼 수 있나 봐요.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27번째 짜리 수를 A, 그 다음에 얘는 3.614, 614, 614, 614, 614 순한마디가 614인 이런 순환소수입니다. 이거의 소수점 아래 38째 짜리 수를 B라고 한답니다. 그걸 찾아달라. 그래서 3A 더하기 5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11분의 8부터 건드려 봐야죠. 이거 소수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분 분수는 반드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세요? 분모, 분자가 있으면 어떻게 소수로 나타냅니까? 반드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 표현 자체가 이런 분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8 나누기 11을 합니다. 그럼 0.0 하나 붙죠? 그러면 7, 7, 7 나머지 3, 0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 22 나머지 8 반복될 거라는 거 추론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해봐요. 0 하나 붙으면 또 뭐예요? 7이죠. 여기 8, 0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8부터. 그래서 여기가 또 7, 그러면 7, 7, 나머지가 또 3 해가지고 2, 7, 2, 7, 2, 7, 2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0.72였던 거예요. 저 분수는. 그래서 요거는 7이만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럼 소수점 아래 27번째 짜리 수는 과연 뭐였을까? 27번. 둘 중에 하나잖아. 7 아니면 2였을 건데 뭐였을까? 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7이 더 있다면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홀수 번째 자리는 앞에 있는 7이 나오겠구나를 추론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두 개만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홀수 번째는 7, 짝수 번째는 2가 나왔겠지요. 따라서 A는 얼마다? 7이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14, 614, 614 얘는 순한마디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럼 3개가 반복됐을 때 38번째 짜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늘어나 볼까요? 614, 614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닙니까? 614 쫑쫑쫑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3개씩 규칙이 나올 거니까 우리 38을 3개씩 묶어서 표현을 해봅시다. 38을 3개씩 묶어볼게요. 그럼 38은 3개씩 묶었을 때 몇 덩어리가 일단 나옵니까?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3, 1은 3, 3, 2는 6 이렇게 해버리면 몇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36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36덩어리, 36개. 근데 나머지가 2개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 잘 보면 지금 3개씩의 덩어리가 몇 개 있는 겁니까? 12개 있는 거예요. 1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딱 몇 번째 수가 되는 거야? 36번째 수가 되는 거겠지요? 맞지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2라는 건 뭐야? 여기서 2개 더 가면 돼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다음에 또 뭐가 같겠어요? 6, 1, 4 계속 반복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37번째. 요 1이 38번째 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굳이 써보자면 B는 1이 되어서 3A 플러스 5B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3, 7에 21 5, 1은 5 그래서 26 이렇게 정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묻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순환소수니까 뭔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 반복이 된다는 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규칙을 발견해서 몇 번째 수를 찾아라 이런 유형 자주 등장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지금 이렇게 5개의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쭉 마이너스 3.5까지의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지금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거는 동그라미, 아니다 하면 X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대요. 근데 뭐는 잘 됐고 뭐는 좀 틀렸대. 그래서 다 바르게 표시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바르게 표시된 수를 찾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수 분류를 좀 해볼까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1단원이 사실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래서 유리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리수가 뭐였지? 이런 것들. 여기 잠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리수라는 게 있죠? 유리수.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죠?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유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분류를 또 해보자니 크게는 또
두 개로 분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1학년 때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 정수라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리우는 유리수가 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정수라는 건 여러분 또 작게 나누면 뭐죠?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이잖아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써왔던 수가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0은 이제 0인 거고. 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부여하면서 음의 개념을 처음으로 배웠던 거죠. 우리 1학년 때. 그래서 음수,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정수라고 불러요. 근데 잘 봐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수는 우리가 딱 보기에는 분수는 아니잖아. 분수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양의 정수 만만한 거 뭐 2 같은 거 봐봐요. 2. 그럼 2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2는 1분의 2가 2잖아요? 아니면 2분의 4도 2잖아요?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유리수라고 이제 큰 범주에서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약분을 다 하더라도 즉 기하분수로 표현을 하더라도 분모와 분자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분수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2분의 3 이런 것들, 마이너스 뭐 4분의 3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뭐 사실 아시죠? 분수는 반드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시면 되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종류가 어떤 종류냐 봤더니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소수로 나타냈을 때 딱 두 종류야. 어떤 두 종류냐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만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소수 중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순환소수라는 건 뭔가 뒤에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소수 중에는 뒤에가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소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파이요. 파이 많이 써왔잖아요. 파이 원주율. 걔는 3.14259 등등등등 나가는 소수예요. 소수인데 무한소수겠죠? 근데 규칙이 없어요, 걔는. 그런 소수가 있어. 그런 순환하지 않는 어떤 무한소수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걔는 절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우리 유한소수는 반드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또 순환소수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올라가시면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우시거든요. 그 무리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책에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다면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저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맨 뒤에요. 맨 뒤 보니까 유리수는 지금 요 제일 큰 범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유리수잖아요.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란 말이죠. 다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벌써 이게 x 됐다라는 건 벌써 틀린 거죠. 알겠죠? 이게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은 벌써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1번부터 해볼까? 자, 마이너스 3분의 8. 이건 약분이 다 된 기하분수의 형태인데 딱 봐도 정수는 아니잖아요.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건 맞잖아요. 여기도 원래는 동그라미가 돼야 맞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이게 틀린 거죠. 1번은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은 뭐 애초에 뭐 틀렸다고 했지만 체크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는 정수? 맞아요. 정수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좋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닌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인데 유리수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0.24242424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자, 이 순환소수는 정수 분명히 아닙니다. 정수가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겠지요? 아닌 거란 말이에요. 분수꼴로 바꾸면 99분의 24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99분의 24.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요. 자, 그러면 얘도 유리수였는데,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면 2분의 4, 분수꼴이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맞단 말이죠. 유리수는 맞단 말이죠. 근데 2하고 4 약분되면, 우연히 제가 아까 들었던 얘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2라는 정수잖아요, 정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아까 1번도 틀렸다고. 답은 5번이겠네, 그러면. 자, 5번 볼까요?
일단 유리수 맞고, 이게 정수 아니잖아요. 자, 분수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0분의 35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10분의 35니까 약분 해버리면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다. 당연히 유리수인 거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기본 이제 개념을 묻는, 수의 체계에 대한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번은 37분의 15를 또 소수로 나타내겠대요. 그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서부터 100번째 자리 수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어우, 100개를 더 해달래요. 100개를.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 봐야겠죠? 뭐 하면 돼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셔야겠죠. 자, 분자 나누기 분모 하겠습니다. 자, 15 나누기 37 하는 거예요. 0. 점 내려갔죠? 얼마만 될까? 3, 5는 안 될 것 같으니까 4 해볼까요? 4, 4, 7에 28, 2 올라갔어요. 3, 42, 148, 나머지가 2군요. 0 또 내려갔습니다. 안 되네, 0이네. 그죠? 그러면 0이 하나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3, 6, 18, 6은 안 될 것 같네요. 7, 7, 3, 7도 안 되죠. 6? 6, 안 돼. 7, 안 돼. 당연히 안 돼. 5면 되겠다, 5. 5, 7에 35, 3 올라갔어요. 3, 5, 15, 16, 17, 18. 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끝! 왜 끝이죠? 자, 여기 15가 나왔어. 우리 15부터 출발했던 거잖아. 또 반복적인 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또 빨리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37분의 15를 소수로 나타내봤더니 0.405. 405가 순환 마디입니다. 405, 405.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점을 양 끝에, 순환마디 위 양 끝에다가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였어요. 이제 우리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는 4예요. 자, 100째 자리 수까지를 찾아가지고 다 돼야 되는데 얘는 계속 405, 405, 405가 반복될 거 아닙니까? 아까 비슷한 유형 했었죠. 규칙 찾는 거. 이게 몇 덩어리까지 나올까 최대한 따져보는 게 좋다. 그래서 100번째 수를 찾을 거니까 일단 100을 3개씩 묶어보는 겁니다. 100개 근처에 있는 건 뭔가요? 33 곱하면 99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99개까지가 있을 겁니다. 3개씩 33덩어리가 나왔겠죠?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예요? 1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쭈쭈쭈 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가 요 3덩어리씩 지금 묶었잖아요. 3덩어리씩. 3덩어리씩. 요게 총 지금 33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9번째 수가 됐을 거라고요? 그럼 요 바로 다음 번째가 100번째가 됐겠죠. 그럼 다음 번째 수는 당연히 또 4부터 출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해야 돼. 이거 더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지금 100번째 수인 거잖아. 100번째 수. 그러니까 얘만 하나 잠깐 남겨두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405의 합들일 거잖아요. 그럼 4 더하기 0 더하기 5가 얼마입니까? 9잖아요. 그럼 9가 몇 덩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9가. 3덩어리가 더해지겠죠. 똑같은 거를 33번 더했다가 곱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9 곱하기 33까지 해주시면 99개의 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 4 잊어주면 안 돼. 100번째 수 잊지 마, 나 잊지 마. 그래서 여기다가 4만 더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이건 선생님 좀 암산 좀 하겠습니다. 암산에 의해 301이네요. 알겠죠? 암산 잘하죠? 30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2번에 정답이 되겠군요. 알겠습니까? 이런 규칙 찾는 거 자주 또 묻고 그런 합까지도 이렇게 얼마든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7번 문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하네요. 한 자리 자연수고요. 그때 이게 뭐야? 갑자기 대괄호 여기에 A, B, C를 써놨대요. 이거를 A, B, C 땡 이렇게 약속을 하겠대. 이런 순환소수로 약속을 했대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아무튼 이때 이 대괄호 1, 2, 7이 그거 나갔대요. X 빼기 대괄호 2, 3, 8.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값들의 합을 구해봐라. 결과적으로는 요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요게 뭐냐를 해석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 연습해보는 거예요. 요거 어차피 필요하잖아. 이게 뭔 말이야? 1, 2, 7. 요게 뭔 말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 점, 가운데, 뒤에 거, 땡.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앞에 거, 점, 가운데, 뒤에 거, 땡.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이거였구나. 결국. 그럼 요거를 우리 여기다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1차 부등식을 풀 텐데 요거보다는 분수꼴이 편하죠. 자, 분수꼴로 바꿔봅시다. 자, 분모 결정하는 방법 빠르게 해야죠, 이럴 때는. 자, 분모는 이쪽 방향으로 결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거꾸로. 근데 거꾸로 갔을 때 위에 점이 반드시 맨 처음에 존재해요. 그럼 그 점이 9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9로. 점을 9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9.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없잖아요. 점이 없는 거는 0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수점 만나면 멈춰주시면 분모 결정 끝. 자, 분자는 이쪽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자는 이쪽 방향인데 2점이든 2점이든 일단 무시하고 수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 읽어봐. 그럼 1, 2, 7이잖아요. 1, 2, 7이 127이죠. 그러면 분자는 항상 빼는 일이 생겨. 빼는 일이 생겨. 뭘 빼냐? 위에 점 없는 아이. 이 소수점 무시해버리고. 점 없는 아이 1, 2. 1, 2가 12잖아요. 그래서 12를 빼버리면 된다. 이 과정을 좀 익숙하게 연습을 충분히 해내셔야 시험 시간에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 아무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가요? 90분의 115가 되겠죠. 115. 물론 약분 되겠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수는 2, 3, 8입니다. 똑같이 또 해봐야죠. 자, 2, 3, 8. 2, 3, 8. 그럼 얘는 앞에 것 점, 가운데, 뒤에 것 땡! 이거잖아요. 땡! 자, 그럼 분수로 바꿔봅니다. 이제 빠르게 가는 거라고. 90분의 2, 3, 8 빼기 2, 3. 90분의 자, 이거 빼면 어떻게 되나요? 2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약분을 좀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 나중엔 결국 이항돼가지고 얘네들끼리 뭔가 더하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웬만하면 좀 통분을 시켜놓고 하는 게 좋아요. 5로 둘 다 나눠지니까 5로 나누고 갈게요. 그럼 5, 1은 5, 나머지 40이니까 5, 8에 40, 5, 20, 5, 20이니까 5, 35 이렇게 됐겠네. 18분의 23. 얘도 5로만 나눠봅시다. 그럼 5, 1은 5, 5, 8에 40 똑같고요. 5, 4, 20, 5, 35 여기 기하 분수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요거 대신에 자, 18분의 23이 그거 나갔대요. 뭐보다? 18분의 43보다. 이거보다. 자, 요거를 좌변으로 슉 이항을 합시다.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이항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곱하고 나눌 수도 있는데 곱하고 나눌 때만 주의하면 되겠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만 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된다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방정식 푸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한쪽 변에 x만 남기기. 요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럼 18분의 암산할까요? 이 정도는 23 더하기 43이 될 거 아닙니까? 분자가 얼마예요? 66이 되겠네요. 66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둘 다 6으로 나뉘는 거 보이세요? 자, 6으로 나누면 11, 6으로 나누면 6, 3, 18. 자, 이쁘게 이제 x를 이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11이 여기 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야 돼. 그러면 3분의 11이 대략 얼마인가를 계산해보면 3분구니까 3점 얼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뭐하고 뭡니까? 일단 3까지 되겠죠? 1, 2, 3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다 더해달라 했으니 6! 이런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1차 부등식 푸는 문제였어요. 1차 부등식 푸는데 그때 등장한 요 수들을 이런 정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쉬운 거라 생각하세요. 왜?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요 숫자들이 또 순환소수였더라. 그래서 그거를 분수로 고치는 요령도 필요했고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가 길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축약했는데도 길어 보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3km 걷기 대회가 있었대요. 거기에 누군가가 걷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처음에는 분속 10m로 걷다가 도중에 안 되게 속 좀 느리겠는지 느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지 분속 30m로 좀 속력을 올렸대요. 그래서 3시간 이내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분속 10m로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냐? 거속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속시 문제. 여러분들 일단 불편해요. 거속시 문제 나오면 불편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틀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뭐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들을 하죠. 머릿속에 여기 있어야 돼요. 아주 무당벌레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거, 여기가 소, 여기가 시예요.
그래서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를 뭐 그림으로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거리는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력이랑 시간 곱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난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반대로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요 방법을 잘 따라주시면 크게 어렵다고는 뭐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해진다면.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거 뭐냐면 항상 단위에 유의해야 돼요. 거속시 문제에서는 단위를 꼭 지켜줘야 돼. 근데 대부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 속력 있잖아요. 이 속력의 단위에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속력에는 단위가 거리도 나오고요. 시간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분속 10m 이게 속력이잖아. 그렇죠? 분속, 시간의 단위는 분이었던 거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했을 때 속력이 10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1분에 10m 가는 속력이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좀 표로 좀 나타내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띠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볼까요? 여기가 총 걷기 대회 거리라고 합시다. 거리가 지금 몇 킬로래요? 3km래요. 근데 지금 속력의 단위 보세요. 거리는 미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km는 몇 미터죠? 1km가 1000m니까 3km면 3000m가 되겠죠. 3000m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속력이 여기서 좀 바뀌었다라고 할게요. 이쯤에서 바뀌었어, 속력이.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지금 속력을 분속 10m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분속 10m로 걸은 거리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를. 그럼 분속 10m로 걸은 거리가 최대 몇 미터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제가 X미터라고 둘게요. X미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X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미터. 그러다가 이제 속력이 빨라진 거잖아요. 분속 몇으로? 30m로 속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럼 그때 걸은 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Y라고 둬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미지수를 도입했다면 미지수는 최소한으로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가 3000이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3000 빼기 X겠죠. 뭐 3000 빼기 X미터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럼 그때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 여기가 지금 거리를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이때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럼 여기 지금 속력이 10입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지금 X예요. 그럼 속력은 10분의 X겠죠. 여기 단위가 뭘까요? 시간의 단위. 시간의 단위는 분이죠. 분, 속력의 단위에 맞춰달라. 그럼 요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속력이 30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3000 마이너스 X. 숫자가 좀 크지만 아무튼 요게 속력이고 단위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뭐예요? 3시간 이내에 완주했다는 거잖아. 3시간 이내. 그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더했을 때 이게 몇 이내? 3시간 이내. 이제 여기서 많이 틀려. 이거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 3시간이잖아. 근데 우리 단위는 지금 다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3시간을 분으로 고쳐줘야 돼요. 분으로. 3시간은 몇 분이래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3 곱해버리면 180분이 되겠죠? 그래서 180분 지금 이내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야 된다. 시간에 대한 어떤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를 맞춰놨으니까 일단 좀 지울게요. 여기 이렇게 지우자. 이게 지금 지우개인데요. 멋있죠? 자,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면 분속 10m로 걸은 시간과 이 시간을 더했을 때 180분 이내에 지금 들어와야겠다. 이런 부등식을 세우는 게 이 문제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양변에 30을 곱할까요? 양변에 30을 곱해서 그럼 얘는 x가 3x가 되겠죠? 자, 여기 30을 곱했으니까 30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38에 24, 2 올라갔어요. 54인데 공이 2개예요. 5400. 자, 3x 마이너스 x, 2x. 3000을 이항했다. 2400이 됐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양변을 2로 나누어서 12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 걸은 거리를 물었으니까 이게 최대 아닙니까? x는 이 거리였고요. 거리는 최대 1200m였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주가 고속시 문제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틀에 딱 거의 맞아 떨어지게끔 출제가 되고요. 주의하실 거 아까 뭐라 했죠? 제가 단위에 꼭 유의를 해달라. 단위. 알겠습니까? 자, 10번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네요. 이때 3분의 2x-3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이때 그걸 만족하는 모든 x들을 찾아서 다 더해달라. 그러니까 x가 여러 개 나오나 보죠, 뭐. 차분하게 해볼 텐데, 이거는 친구들이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이거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의 범위. 한번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일단 여기 x의 범위만 나와 있는데 저는 2x 빼기 3이라는 게 일단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2를 곱해요. 그럼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2를 곱하면 2x가 되고요. 여기는 이 약분이 되어서 9가 되겠지요? 분홍호 방향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2x 만들었어. 그 다음 빼기 3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좋겠어. 그러면 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빼기 3을 합니다. 빼기 3.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나요? 2x-3이 되고 9 빼기 3, 6이죠. 역시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동호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여기 3분의 이거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러분 분수꼴은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분자 나누기 분모.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이번엔 3으로 나누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3으로 나눈 표현이 3분의 2x-3이 되는 것이고 6 나누기 3 얼마입니까? 6 나누기 3은 2가 되겠지요. 양수로 나누었으니 분홍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장했죠? 3분의 2x-3이 결국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대요. 그런 자연수를 찾아달라. 그럼 이거는 결국 뭐하고 뭐라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아니면 2잖아요. 1 또는 2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도 두 개겠네. 어떻게? 먼저 3분의 2x-3이 1인 이거는 1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양변에 3을 곱해서 2x 이게 2인가요? 자, 2x-3이 3이다. 3 넘어가라. 2x 더하기 6이다. 따라서 x는 3이다. 하나 나온 거고요. 또 3분의 2x-3이 2일 수도 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2x-3이 6이다. 이거 암산할까요? 넘어가면 9, 2로 나누면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은 x는 3과 2분의 9였으니까 이걸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통분해야죠 또. 그럼 2분의로 통분하면 2분의 6이었고요. 얘는 2분의 9였으니까 얼마? 2분의 10. 끝! 네. 11번 봅시다. 11번은 0.12 땡땡 즉 0.11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하겠대요.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 싶대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 그때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a 값을 찾아달라 입니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소수는 항상 불편하니까 분수로 빠르게 고쳐내죠. 자, 빠르게 이걸 보고 99분의 했으면 좋겠고요. 분자는 0, 1, 2에서 0 빼봤자 1, 2죠. 자, 그럼 빨리 약분 보이면 약분을 더 하는 게 좋겠죠?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둘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33분의 3, 4, 12 기하분수로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a를 곱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다 a를 곱하겠다. 근데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겠대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하면 뭘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이 33이 있으면 절대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33은 최소한 약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제가 칸을 조금 벌려서 여기 A자리입니다. 자꾸 뭐가 이상한 게 올라오죠. 뭐 지우개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제 손이 지우개입니다. 아이고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야야야야. 자, 여기 이제 들어갈 게 A인데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지금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33은 가지고 있어야겠지 너?
그래야 33을 약분시키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3은 일단 약분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4만 남았잖아요. 4. 그럼 4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 맞나요? 맞지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찾았네. 33이네 했더니 세 자리 자연수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차분하게 볼게요. 이 4라는 것은 결국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얘는 이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고 33은 없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이 A인데 그럼 여기에 뭐가 더 와도 괜찮다 이거야. 뭐가 더 와도 되냐?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이 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떤 자연수를 n이라는 문자를 한번 써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n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결국 2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2n의 제곱이라는 역시 n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자연수에 되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결국 A는 3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n은 자연수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봐야겠죠. n이 1이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봤던 그 33인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두 자리잖아, 그치? n이 2면 어떻게 되죠? n이 2라면 4가 되는 거죠. 4 곱하는 세 자리 될 것 같은데? 따라서 n이 1일 때 이게 최초의 세 자리가 되는 수니까 가장 작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n이 2일 때니까 33 곱하기 4가 되어서 얼마예요? 3, 4, 12, 1 올라갔어요. 3, 4, 12, 132 요게 되겠네. 맞습니까? 요게 내가 찾은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A였다 이거죠. 이거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요게 A였는데 일단 요 33 분수꼴로 나타냈더니 33분의 4였어요. 33이 사라져줘야 적어도 어떤 자연수가 되죠. 그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A는 33을 약수로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33 이제 이렇게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얘 곱하기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이미 어떤 2의 제곱이니까 요것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였으니까 꼭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생각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자, 12번 문제 볼게요.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건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지금 2a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3b, 여기가 3분의 2a, 또 여기가 a.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삼각형들이 보이는데 이 삼각형 색칠된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게 합을 이제 a, b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분명히 표현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높이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좀 표현하려면 조금 복잡하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체가 직사각형 넓이도 분명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귀퉁이에 있는 여기 삼각형들 이거 뭐 넓이 표현할 수 있고 얘도 넓이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여기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여기 높이 또 표현해가지고 그 세 개를 빼도 좋겠다. 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이런 거 보면 막 옮기고 싶더라. 막 테트리스 하시는 테트리스 게임처럼 막 이렇게 막 끼우고 싶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잘 보면 보조선을 제가 하나 그려볼 텐데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봅시다. 내리면 요 길이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 여기. 자, 이 수선 내렸으니까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2a인데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 a가 이렇게 되겠죠. a. 그러고 봤더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전문 용어로 하면 합동 아니야? 자, a. 요 길이 같아요. 그렇죠? 끼인각이 90도 90도. 사스 합동. S 합동이구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처리할래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냐? 자, 이제 뺄 일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죠. 이게 평행할까 아닙니까? 평행?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 하나만 쏙 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법이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5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아무튼 자, 요거 이제 표현해 봅시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인데 제가 얘를 윗변이라고 보겠습니다. 윗변의 길이 3분의 2a 더하기 아랫변이 요건데 요거예요. 그럼 3분의 2a
더하기 3b 곱하기 높이. 이제 높이가 요게 되겠죠? 높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게 높이잖아요. 아우, 이 a가 되겠죠. 자, 집중력 잃지 마시고 뭘 빼기로 했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a, 높이를 3분의 2a로 보자. 자,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끝이 되겠죠. 차분하게 봅시다. 자, 일단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곱이잖아요. 다 곱이잖아. 곱. 그래서 2하고 요 2는 약분을 시키고 갈게요. 자, 그럼 a만 이렇게 다 분배해서 곱해버리면 될 텐데 동류항이 보이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4a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분의 4a에다가 a를 곱했습니다. 3분의 4a 제곱이죠. 뭐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했으니까 3ab, 그 다음에 여기 빼기 2하고 2 약분 3분의 1a 제곱이 되겠죠. 거의 다 맞네요. 자, 요거 두 개 또 동류항이니까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분의 4 빼기 3분의 1 3분의 3 1 a 제곱 곱해진 1은 생략한다. 더하기 3ab 끝. 이거죠. 자, 여기 보기에 있답니다. 4번이네요. 알겠죠? 다양하게 해보세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삼각형 3개 넓이를 빼도 좋겠죠. 그때 삼각형 여기에 윗변이 될 텐데 여기는 이 전체가 3a니까 3a에서 a 빼 여기 뭐 2a다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13번 봅시다. 자, 이거 지수에 지금 여기 A 막 B 여기 C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글씨를 크게 써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읽기 싫지만 읽어볼게요. 12x a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4y분의 25의 b제곱 나누기다. 네. 요게 a 더하기 이제 b 빼기 3c의 값을 이제 구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수에 있는 건 a, b, c를 찾아달래요. 이거는 침착성을 잃지 않고 눈이 빠릿빠릿하면 실수 안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볼게요. 우리 지수 법칙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으니까 일단 요거는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의 a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자, 이거 분수꼴에 대한 것도 뭐 나눗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각각의 지수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25의 b제곱이 분자가 될 겁니다. 25의 b제곱, 그 다음에 4y 전체 b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수 법칙에 각각의 또 b제곱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의 b제곱, y의 뭐 b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자, 곱하기 불편해요. 나누기 불편해요. 나누기 불편하니까 저는 항상 곱셈으로 다 바꾼답니다. 곱셈으로 바꾼다. 그럼 곱하기로 바꾸겠다. 그럼 역수를 취해야 돼요. 자, 역수 3분의 4 x y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러지 마 제발. 망하는 거예요. 망해. 이 x, y 어디 곱해진 겁니까? 3에 곱해진 거예요. 3에 곱해진 거. 그래서 3에 곱해진 거니까 왜? 이거 1분의 y잖아요. 그럼 1이랑 4랑 곱해진 거고 3이랑 xy 곱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4분의 3xy. 이거 실수 제일 많이. 그래서 이거의 역수를 곱해준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xy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100xy의 c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부터 맞춰보면 좋을까? 우리 a를 찾기 위해서 x의 지수부터 좀 맞춰볼게요. 이 정리했을 때 x의 지수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약분이 보이나요? 일단 어디 보여요? 여기 x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x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어쨌든 요 분모에 있는 요 x는 여기에 있는 x하고나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하나가 사라졌어. 그런데 남아있는 게 한 개여야 돼요. a 몇이었겠어요? 2였겠죠. 바로 구하는 거야. a 2개였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였다, 이제 2인 거예요. 2. 그럼 요게 2였으면 요거하고 요 x가 하나 약분 돼가지고 x는 하나만 남아있었겠죠. a 해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b는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b. y도 지금 걸려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00. 이제 수를 좀 볼게요. 수. 자, 수는 일단 여기 4의 b제곱, 4가 몇 개 곱해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1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여기 25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25에다가 지금 25를 약분시킬 수 있는 수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 분모에 3이나 4밖에 4의 거듭제곱들밖에 없을 텐데 25는 살아남아 있는 거야. 여기도 이제 25가 몇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100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25에다가 여기 있는 뭐 4 아니 뭐 약분이 돼가지고 어떤 4 그걸 곱했을 때만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착안하고 되면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요 3을 내가 약분을 시켜버릴게요. 100 만드는 거야, 지금 100. 요 3하고 요 11을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4는 될 겁니다. 어떤 4든 좋아요. 요 4와 요 25를 곱해서 100을 만들었다? 그럼 B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는 거야. B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B가 1이었어요. B가 1이었어. 그럼 요 4와 25가 곱했는데 요 4는 어떻게 해야 돼? 요 4. B 1이잖아. B 1이잖아요. 그럼 4 하나. 이렇게. 100 되네.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B 얼마예요? 그럼 B 1이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100을 만들었으니까. 맞지요? 그래서 B는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만 남은 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좀 지저분해졌지만. 자, 색깔 다른 거 등장. 자, Y가 지금 여기 4개 있었습니다. 여기 Y 하나, 여기 Y 하나니까 Y가 2개죠? Y 2개, 2개. 여기 Y 제곱 됐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C는 얼마였다? C는 2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C는 2였다.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3C. 왜 이러셨을까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2 더하기 1 빼기 3이는 6 3 빼기 6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16번 한번 봅시다. 자, 16번은 이런 이 전개도예요, 전개도.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런 상자를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피를 구하는 게 할 일이에요. 부피. 자, 부피. 자, 그러면 부피는 어쨌든 여기 모서리의 길이 알고 여기 모서리의 길이 알고 여기 모서리의 길이 알면 요 세 개의 요소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전개도를 통해서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길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길이. 여기죠, 여기. 자, 여기가 이 그림에서는 이거 아닌가요? 요거. 이 기둥의 높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A제곱 B는 찾아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찾느냐? 잘 보시면 다른 조건이 없나요? 이 문제 보니까 밑면은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지금.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만 얻어내면 되겠네,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가 같을 것이고 요 길이도 같을 것이니까요. 그럼 요 길이는 이 힌트가 넓이가 6a 세제곱 b라고 합니다. 이 면에. 이게 옆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끼리 봐요, 수. 2인데 얼마 곱해야 6된대요? 3. a 제곱인데 얼마 곱해야 a 세제곱 된대요? a. b인데 b 제곱이다, b. 빨리 찾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나왔고요. 3ab. 요 길이도 3ab.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요거 곱한 게 부피 끝. 자, 수끼리 곱해보자. 3, 3은 9, 9, 2, 18. 자, A 2개, 1개, 1개, 4개, A 4제곱. 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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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B 3제곱. 끝! 자, 보기에는 5번에 정답이 있었네요. 맞지요? 자, 19번 이어서 또 봅시다. A는 3보다 작고요. 그때 A-3의 X 마이너스 5A 더하기 15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X에 관한 지금 1차 부등식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쪽 변에 X만 남기기, 이게 목표가 되는 건데, 이제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호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거 일단은 마이너스 5a 더하기 15만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지요. 자, 이항을 하면 5a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3으로 나눌 거잖아요, 양변에. 근데 요게 이제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a가 3보다 작다라고 했어. a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작은 것 빼기 큰 거가 되잖아요. 작은 것 빼기 큰 거는 늘 음수랍니다. 중요한 게 요거죠. 요 a-3이 음수구나.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a-3으로 나눌 텐데요. 그러면 여기는 5a-15가 있었는데 이것도 잘 보면 5로 이렇게 뭔가 분배 법칙을 역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다시 전개해봐요. 5a-15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a-3으로 양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음수이니까요. 그러고 봤더니 a-3, a-3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 x는 5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1, 2, 3, 4의 4개가 답이 되겠다. 끝! 자, 20번 봅시다. 어떤 사진관에서요, 증명사진을 인화를 하는데 8장을 딱 인화하는 데는 6,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음부터 추가를 하고 싶대요.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한 장에 8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근데 요금이 이제 15,000원 이하가 될 때요, 최대 몇 장까지 인하가 가능하겠느냐, 활용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잘 따져봅시다. 일단 8장을 인하하면 얼마 드는 거예요? 8장. 8장 인하하면 6,000원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9장 하고 싶어요. 9장. 그럼 9장 인하하면 여기부터 이제 한 장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800원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6,800원 나오겠지? 그래서 네, 그럼 최대 지금 우리는 15,000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15,000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일단은 추가되는 그 사진의 장수라고 할까요? 추가? 내가 추가를 X장 추가했다고 해요. X장. 일단 기본적으로 8장을 인화한 다음에 X장을 더 추가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금액을 한번 따져볼까요? 금액? 이제 8장을 인화했으니까 6,000원은 일단은 소모가 될 겁니다.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가 800원씩이야. 한 장 추가하면 800원. 2장 추가하면 800원 곱하기 2. 3장 추가하면 800원 곱하기 3. X장 추가하면 800원 곱하기 X1이 됐겠죠. 이게 최종적인 금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X장을 추가했을 때 8장 플러스 X장 되겠지요? 자, 그랬을 때 요게 15,000원 이하가 돼야겠더라. 이런 1차 부등식을 푸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6,000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킵시다. 그럼 800x가 6,000을 이항했으니 빼니까 9,000이래 되네요. 9,000 맞죠? 그럼 양변을 이제 먼저 100으로 나누고요. 공 2개 사라져. 양변을 8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까요? 8분의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가 되겠죠. 자, 이거 뭘로 나뉘나요? 8로는 안 나눠 떨어지고 4, 2, 8 그러면 4, 2, 8, 10 일단 쓸게요. 4, 2, 8, 10 그러면 4, 2, 8, 22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그냥 8분의 90이었죠? 자꾸 뭐 이상한 게 등장하는데 자, 8분의 90 자, 8분의 90이고요. 대략 몇 점 몇인가 한번 봅시다. 이게 딱 정수는 아니니까요. 그럼 8, 1은 8이고요. 8, 1은 8, 10이니까 8, 1은 8,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1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데 장수니까 자연수가 돼야겠잖아요. 그럼 최대를 지금 원해서 최대 몇 장까지냐. 그래서 최대, 이거 잘 집중해 이러면 안 돼요. 최대 지금 11장 추가할 수 있는 거죠. 11장 추가. 그래서 11장이 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최대 몇 장까지 인하가 가능하냐? 우리 일단은 요 6,000원에 대한 것은 8장이었죠. 8장. 그럼 8장이고 그럼 최대 11장이 추가됐으니까 8에다가 1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9장이 최대다. 이렇게 되겠죠. 19장이 최대다. 그래서 뭐 정답은 19장이 될 겁니다. 3번에 답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는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나오나? 자, 지금 8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6,000원이었잖아요. 6,000 더하기. 그럼 얼마가 추가됐냐면 지금 최대 11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추가되는 금액은 한 장당 800원이었어요. 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8,800원이잖아요. 8,800. 8,800원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은 14,8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5,000원 이하가 되겠죠. 여기는 만약에 한 장 더 추가했다면 800원 더 들으니까 15,000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19장이 맞다. 이렇게 체크도 해볼 수 있겠죠. 자, 21번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여기 보니까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2a고요. 여기 빗변의 길이가 4a고. 그럼 얘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휙 1회전 시켰대요. 그때 생긴 그 회전체의 건널비를 지금 구하는 게 할 일입니다. 어떤 도형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슉 돌려서니까 원뿔이 나오겠죠. 원뿔이 나와요. 원뿔. 이런 원뿔이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4a가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2a는 뭘까요? 2a는 그렇죠.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2a가 되는 이런 원뿔이었다 이거야. 그럼 이 원뿔의 좀 건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건널비는 이런 입체 도형에서 못 구하죠. 이거를 펼쳐야죠. 즉 전개도를 그려야죠. 자, 원뿔의 전개도 어떻게 되나요? 원뿔의 전개도는 이런 부채꼴이 지금 옆면이 되겠지요. 그리고 요 밑에 밑면인 원이 이렇게 붙을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4a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겠지요. 그럼 여기 2a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겠지요. 여기가 2a입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건널비니까 이 두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원의 넓이 너무 쉽잖아요. 원의 넓이. 이 원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r이 2a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고 파이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4a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4a 제곱 파이. 자, 문제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일단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주어져 있습니다.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중심각을 몰라요. 중심각은 몰라. 중심각을 알면 뭐 원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 구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 호의 길이를 알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2분의 1 RL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결국 이걸 이렇게 감쌌을 때 이 밑면을 싹 한 바퀴 감싸게 되잖아요. 즉, 이 밑면인 원의 둘레 길이와 같은 거죠. 둘레 길이. 그럼 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된대요?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에다가 2a를 곱했습니다. 그럼 4a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4a 파이. 맞죠? 여기다가 2파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r도 알고 l도 안 해? 2분의 1 rl이 바로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4a 곱하기 l 4a 파이, 이 두 개를 더해준 게 최종적인 건널비가 되겠다. 자,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자,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죠? 그럼 2, 4, 8, 8a 제곱 파이, 8a 제곱 파이, 4a 제곱 파이, 12a 제곱 파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답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원뿔에서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럼 이걸 알잖아요? 중심각도 구할 수 있어야죠. 구해볼까요? 중심각? 그냥 별개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중심각의 크기를 제가 x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x도다.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4a인 원의 둘레 길이의 일부가 호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한대요? 2파이 4a 그러니까 8a 파이 이렇게 되나요? 여기다 2파이만 곱하면 둘레의 길인데, 근데 요거의 일부가 바로 호란 말이죠. 얼마만큼이냐? 360 중에 x만큼이다 이거죠. 요게 요 호의 길이 아까 구해놨던 4a 파이와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x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양변 파이 a 4 2 180. 뭐야, x 180도였네요.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였다 이거야. 180도. 180도면 반원 아니에요 이거? 그림 제가 좀 잘못 그린 거죠? 옆면이 반원이었던가? 반원도 부채꼴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부채꼴의 넓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원의 넓이였다면 파이 r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돼. 요거 제곱 파이예요. 16a 제곱 파이야. 그럼 반원이니까 그 절반 아닙니까? 그럼 8a 제곱 파이 나왔겠네요. 8. 요거 아까 계산했을 때 8a 제곱 파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분의 1 RL 공식을 기억했다면 조금은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었겠죠. 굳이 중심각을 구하지 않더라도. 맞습니까? 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일단 이 1차 부등식,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럼 우선 일단 요 1차 부등식을 풀어봐야 되는데, 개수가 좀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 개수 정수로 좀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면 충분할까요? 원래 요 소수 때문에 뭐 10을 곱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5를 곱해도 좋지 않을까요? 이거 약분시키기 위해 5를 곱하면 여기도 5, 4, 20이니까 소수점 하나 없어져서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봅시다. 물론 10 곱해도 됩니다. 근데 5를 곱해볼게요. 자, 5 곱하면 5, 4, 20이었고 아까 이게 2가 됐었죠. 양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고요. 여기 5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예, 1로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x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x의 범위는, 자, 부등호방은 바뀌죠. 마이너스 1로 나눴을 거니까, 혹은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2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1부터 11까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소수를 찾아보래. 소수. 여기서의 소수는 이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0.4. 아, 이건 자연수 중이니까 자연수잖아.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인 그런 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소수 세봅시다. 뭐뭐 있나 찾아봅시다. 2 됐죠. 2. 그 다음 3, 4 안 돼요. 5, 6 안 돼요. 7, 8 안 돼요. 9 안 돼요. 10 안 돼요. 11까지죠. 맞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예.